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8월 2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신들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어제 내리신 성상의 비답을 보고서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섬뜩해지고 뼈가 저리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신자로서 정성을 다해 애처롭게 호소하고도 군부의 살펴짐을 받지 못함은 천하의 지극한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신들이 모두 무상한 몸으로 이전에 없던 일을 만났으니 당패가 막혀 한사코 가날 길이 없고 대구로 또한 통곡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시일을 보내면서 깨달으시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신들의 심정 또한 비통한 기만 한데 상상께서 오히려 살펴주시지 않으시고 게다가 신들로서는 참아들을 수 없는 분부를 내리심으로 만조백관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웅크리고 앉아 만극해 할 뿐입니다. 신들이 요사이 아랫 말들이 과연 진례에만 따르고 책임만 메우려 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히 군민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의 말이 똑같으니 이 또한 누가 권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실로 국사가 극히 위급함으로 성상께서 이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사세로나 사리로나 도저히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골정에서 말려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성상의 뜻을 받들어 종사한 인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상께서 신민들을 30여 년이나 양육해 주시어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신 것이 모두가 성삭의 언덕인데 어찌 유독 오늘날에는 이처럼 버려두고 돌보지 않으십니까? 말을 하자니 비통하고 무슨 말을 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상명께서는 다시 더 살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가가 서로 맞서온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대신들이 조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무슨 도리인가? 오늘날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일에 말을 한 대로 단지 군무만 청단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일 계사대로 세자로 하여금 대내에서 사사로이 처리하게 한다면 나의 본뜻이 허사로 돌아가길 뿐만 아니라 기물을 수응하여 처결함에 있어 단정코 곤란한 일이 있을 것이니 그것도 내가 말한 대로 시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에 앞서 아뢰니를 아뢰니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에 앞서 아뢰 계자를 찍는 일을 아뢰니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여 제차 아뢰니 이미 대신에게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9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대신들이 제차 아뢰니 답하였다. 국가의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차의 변을 헤아릴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죽음을 참고 그대로 따라준다면 참으로 식국 부인과 다름이 없다. 세자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 처결하겠으나 반드시 난처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니 경들이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9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이번의 역적들은 종사의 도적이므로 도죄를 지체하거나 서두르는 것을 성상께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다만 이를 들고 스스로 편하시려는 생각에 얽매여 될 수 없는 일을 이루려고만 하심으로써 마땅히 사용해야 할 계자를 폐하여 극히 엄중한 천토를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종사를 위하여 역적을 토지하는데 어찌 이렇게 토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를 주고받았던 주무자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니 더욱 시급히 검문하여 실정을 얻어내야 합니다. 바라건대 계자를 찍어주어 시급히 극악을 토지하는 국법을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이미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9권 선조 29년 윤 8월 29일 개사 일곱 번째 기사. 밤 1경에는 건방에서 2경과 3경에는 곤방에서 번개가 치고 4경에는 손방에서 우레와 번개가 찼으며
오경에는 서방과 건방에서 우리와 번개가 쳤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아침에 비가 내리며 천둥 번개가 치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행 대사관 2기 대사원 유영경 사관 김홍미 지비 김시헌 장령 이철 최간 지평 이형욱 헌납 남이공 정은 이필형 정혹이 아래기를. 대간이 대궐에 나아가 이를 농계하다가 발락이 내리지 않으면 감히 앞질러 나가지 못함은 내려오는 규례입니다. 지난날 합사의 아래일 적에 승전색이 채직되어 아래는 말을 잇게 하지 못했었는데 번번이 대궐 안에서 자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므로 나가는 날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후일 대간이 발락을 기다리지 않고 앞질러 먼저 나가는 폐단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신들로부터 시작된 일일 것입니다. 그때 즉시 이념했어야 하는데 한창 대사를 논계하기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와서 인피하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 결단코 면목 없이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을 채직시켜 물리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홍문관 관원들이 부지학 이호민 교리 한중겸 부수찬 신설이다. 아래기라. 삼가 살피건대 대사관 2기 대사원 유영경 사관 김홍미 지비 김시헌 장령 이철 최간 지평 이형욱 헌납 남이공 정원 이필형 정혹 등이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마는 지난날 논집하는 일은 거조가 특수하여 상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간이 처음에는 비록 천위를 돌리기에 급급하여 낮이나 밤이나 대궐에 있으면서 윤호하시는 분부가 내리기를 기다렸었지만 상하가 서로 대치하게 되어서는 실만 점점 허송하게 되어 생기하는 관원에 들지 못하게 되고 게다가 번번이 금중에서 유숙하기도 난처하다고 여겨 덜어 나갔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참 대사를 논집하느라 미처 인피하지 못한 것은 사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경상감사 이영순의 서장에 중국 사신을 수행한 배신 박홍장이 보낸 글에 이달 10일 대마도 부중에 도착할 15일까지 머무르다가 일기도로 와서 정박했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 그대로 머물고 있다. 사신과 16역은 현재 오사포에 있으면서 고칙을 기다려 관백과 서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지나는 곳마다 외인들의 접대가 매우 공손했고 주신도 은근한 마음으로 정성껏 일행을 호송하였다 했습니다. 했는데 비변사에 기하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황신이 이역 땅에 사신으로 나가 있으니 그의 노모가 반드시 아들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중량이 가까워지니 쌀과 콩 그리고 술과 음식을 넉넉히 제급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일 갑오 일곱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양남 채찰사 이하 제장들에게 이 엄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수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니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1일 갑오 여덟 번째 기사. 도 채찰사 이원익이 장계하기를 수비라고 하는 소응충이 손 군문이 분부한
문건을 가지고 진주에 와서 신에게 보이기에 그 문건을 등서하여 비변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정세에 대해 묻기에 본대로 네 곳에 주둔하고 있는 외적은 아직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또 진유격이 신에게 패문과 서찰을 보냈기에 그 천문과 서찰도 감봉하여 비변사에 보냈습니다. 요사이 잠상의 무리들이 멋대로 드나들며 외노들의 신복 노릇을 하여 난처한 일이 많기에 특별히 금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격이 보낸 글에 동네에는 외적들이 둔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비록 따르는 주민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 수령들이 진주하기에는 온편하지 못하니 우선 양산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한 것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상냥해서 시행하셨어 했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비변사가 첨부한 계목에 외적들이 물러간 지방에는 즉시 그 고을 수령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백성들을 무마하여 안정시키고 잔파한 것들을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급습으로서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다만 부산에 있는 외적들이 아직도 모두 철수하지 않았으니 그들과 가까운 곳에 있으니 갑자기 진주하면 의외의 근심이 있게 될 듯합니다. 채찰사를 양산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은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네 고을의 백성들을 수습하여 관할하는 사람이 없어 처치해 주기를 진소할 일이 있어도 고할 데가 없어 불편합니다. 그러나 딴 지경을 왕래하며 원에게 명령을 받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폐단이 매우 많게 되어 이로 인해 원망이 생겨 외적에게 붙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송억세 등이 유격에게 진소한 것으로 보더라도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는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 현령이 비록 본고을 성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도 왕래하면서 갖가지로 무마하고 회유하여 따르게 하는 방책의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돈에 관한 폐단이 있어도 우선 정지하여 민정을 수습해야 합니다. 지난해 동네 민중들이 먼 곳을 왕래하며 현령을 지대함을 원망했었다 하니 이제 다시 이런 폐단을 되풀이하여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인심을 더욱 헛터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연해변을 수비하는 계책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적임자를 구하여 맡긴 다음에야 남아있는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김해 부사 백사림 같은 사람은 김해 사람들이 보따리를 쥐고 따라다녀 고을의 인심을 얻었는데 동네 백성들은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각별히 신칙하여 되도록 백성을 편하게 할 것을 관찰사에게 행위하여 알리고 잠상의 폐단이 날로 더욱 심해져 나중에는 막기가 어렵게 될 것이니 일체 엄하게 검하여 영구히 그 길을 끊어야 하겠습니다. 유격의 중국 장수로서 지금 그곳에 있으며 이첩하여 말하기까지 하니 전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세로 보아 형편대로 처치하여 신축성 있게 대처하여 사단을 일으키지 말 것으로 아울러 행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지난날은 상하가 서로 통하지 않아 천지가 막힌 것 같다가 비로소 천의를 누리시어 이목이 일신되었으니 지금은 답답함을 푸는데 급급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신료들을 접하지 않으신 지가 이미 오래되어 궁극에 관한 긴급한 일들이 자문할 것도 많고 품달할 것도 많을 것이니 시급히 경연에 나아가서 군하의 심정을 위로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병을 조리하고 나서 경연을 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접방관 성 이민의 서장에 부산에 들어가 국왕께서 보낸 예물이라고 바치니 진유격이 제3 감사하다 하고 또한 국왕의 사제에 관한 일은 천조에 주청하여 이미 가부의 결정을 받았는가 하고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잘 알지 못한다 하니 유격의 말이 천자의 차자도 국왕의 세자와 똑같이 현철함으로
세우고 싶은 구간과 또한 일반일 것이다. 다만 천조에서는 제이신들이 적자를 세워온 선제의 법을 따르려고 하여 아직도 논쟁하고 있지만 국왕의 사자에 관한 추청은 오래지 않아 들어주게 될 것이다. 더구나 당신 국왕께서는 춘추가 왕성하시고 영명한 기운이 넘쳐 조정에 임하여 일을 처리함이 예상 외로 뛰어나시는데 어찌 꼭 사퇴하려는 뜻을 품고 자주 내선하겠다는 명을 내리는가 하였습니다. 역적에 관한 소식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천사와 통신사가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이고 강화하는 일도 성공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군사기밀의 패치는 소신이 함부로 의논할 일이 아니니 조정에서 상냥하여 처치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 실업 80권 선조 29년 9월 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윤근수를 겸 판의금부사로 유희서를 유성군에 삼았다. 선조 실업 80권 선조 29년 9월 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황해도는 풍절을 혹심하게 입었으니 해주는 병신조의 공물을 전에 감면하여 주고 그 나머지 각 고을들은 절반으로 감하라 하신 성전을 받들어 썼습니다. 상께서 본도의 풍제가 참혹한 것 때문에 민생들의 병폐와 고통을 진념하시어 특별히 공물을 경감하도록 명하신 것이므로 신들이 성상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지극한 뜻에 감격하여 지체 없이 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생각한데 올해의 풍제와 수제는 각도가 경중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비슷한데 미처 장계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특히 평안도는 중흥의 근거가 된 지역인데 요사이 경감해주는 은전이 자주 해수에만 미치고 관서에는 미치지 않자 자기들은 소홀히 대한다고 하는 말이 없지 않습니다. 양호는 요역이 다른 도보다도 더욱 무겁고 기전은 중국 군사들이 서울에서 사용하는 쇠마의 마초 등 다른 도에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를 입은 것에 따라 모두들 후한 은전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공물을 경감하게 되면 국가의 경비를 마련해 낼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어떤 곳은 경감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준다면 균등하지 못하다는 한탄이 있게 될 것이니 매우 난처합니다. 대체로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는 것이 재물을 쓰는 방법인데 평상시에 있어서는 비록 200년 동안의 저축이 있었어도 넉넉하지 못한 때가 많아 들어는 당겨서 받아내어 쓰는 폐단을 면하지 못했었고 지금은 병난을 겪은 후라서 회사에 저축해 놓은 것은 고갈되었고 각도도 모두 황폐하여 수화 속에 있으니 일체의 곡물들을 그 전에 공안에서 절반으로 감하여 마련하는 일은 아직 사세가 안정되어 마련하게 될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중에는 또한 분탕된 곳이 많아 각 고을 중에 전부를 감하거나 전부를 감해 준 곳에 있어서는 이쪽 것을 나누어 저쪽에 보충하며 간신히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향에 쓰는 곳과 어공에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리 간략하게 한다 하더라도 본래부터 진대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 진언하는 갖가지 물건과 중국 사신의 지대에 쓰는 것, 중국 관원 및 중국 군사를 접대하는 물자도 그 수량이 배나 많아서 그 해에 받아들인 공안대로의 수량을 가지고는 반년 쓸 것도 되지 못하므로 부득이 수납하지 못한 것을 장미한 것과 소금 그리고 속으로 받은 무명배 등의 물건을 끊임없이 개청하여 각도에서 무역해다 쓰고 있으므로 지금 미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병신년 조의 공물을 더러는 절반으로 감해주고 더러는 전부를 감해준다면 사제가 장차 전 수량을 무역해다 쓰게 됨을 면치 못할 것인데 무역할 경우 서울에서는 시민들과 외방에서는 촌민들이 모두 원망하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록 신들이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이기는 하지만 저축이 고갈된 뒤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졌으니 할 수 없이 무역해서 써야 합니다. 받아야 할 공물을 감면해주고 별도로 무역해서 쓰는 것보다는 받을 공물은 그대로 수납하여 별도로 무역해서 쓰는 배단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비록 감면하라는 명이 있었지만 수령들이 미리 민간에 효유하지 않고서 전과 같이 받아내므로 실제 혜택은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민원만 조정으로 돌아가게 되니 이는 국가에서 받아야 할 공물을 헛되이 포기하면서 감면해 주었다는 이름만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령들은 조그만 재변만 만나도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보고하는 배단이 없지 않은데도 방백들은 단지 그 보고만을 근거로 하여 장계하고 있으니 재해를 입었다는 것도 사실보다 지나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도의 도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작간하여 계문하게 한 다음에 재해의 경중을 살펴 참작해서 말이언 품제하게 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백성들이 참혹한 재해를 입었기에 공부를 감하도록 명한 것인데 많은 말을 하여 회개함은 온당하지 못한 일일 듯 싶다. 만일 관서도 재해가 그러하다면 또한 어찌 감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저 평안도와 황해도의 백성들은 국가에 공로가 있기도 하고 중국군들을 접대하느라 폐해가 가장 심했으니 마땅히 후하게 돌아보아주는 것이 도리이다. 감사가 해주의 본영에 있으면서 직접 보고 장계한 것인데 방백의 말까지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사들의 경비에 관한 근심은 비록 그렇다고는 하겠으나 사체에 합당하지 못하니 해주는 정교한 대로 즉시 모두를 감해주어 지난 날에 공로가 있었던 것을 후하게 돌아봐 주는 뜻을 보이고 나머지 고을들은 우선 아랜대로 다시 도사로 하여금 자세히 살피게 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6일 기행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라. 지난번에 백료들이 경황이 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대궐들에 엎드려 있었을 때에 의정부의 낭청은 압반하는 관원으로서 잘 살피지 않아 반열이 엉성해지게 하였으니 매우 그럽니다.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전 병조 좌랑 이 경정과 경박하다여 배척하는 자가 많았다. 전 형조 좌랑 안창은 병을 핑계하여 정순하고서 대궐들에 엎드려 있는 반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만 편하려는 버릇을 키워서는 안 되니 아울러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기복하는 일은 비록 병난 속이라 부득이해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옛 사람들도 오히려 송나라가 다행히도 30년이나 존속하게 된 것을 한 신하의 상기를 끝내도록 한 일에 돌려섰으니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국가의 경중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대의로 볼 때 진실로 그의 사정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은 요사이 무사들에게 열어놓은 하나의 길은 전혀 상중 여부를 묻지 않고서 상복 입은 사람들을 보조시 공문에 종사하게 하여 급첩하고 서경하는 법을 불문에 붙이고 있으니 상기를 무너뜨림이 이토록 심합니다. 무사들 중에 급첩과 서경을 하지 않고서 기복한 사람은 일체 복을 입도록 명하여 윤기를 돈독하게 하소서. 병조는 금석 같은 국법을 무시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멋대로 기복시켰고 더러는 복을 입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살펴 허락해 주지 않았으니 매우 그럽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아울러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강령 현감 이 여기는 외적들의 배가 경내에 출몰하였는데도 막연히 알아차리지 못했고 외적을 만난 사람이 다행히 살아서 돌아와 보고하여도 수리하지 않고 종시 엄폐해 두었으며 송화현관 유희담도 숨기고 계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죄가 군유를 범한 일인 것인데 감사에게 결장하도록만 했으니 뒷나라의 변방의 신하들이 계문할 일을 숨기는 패단이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급히 잡아다가 국문하여 율대로 주의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오천군 이굉은 사옹은 제주로서 공상하는 물건을 봉상할 때 거칠고 비루한 일이 많아 각사의 폐해를 끼쳐 듣는 사람들 치고 침뱉고 욕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기복에 관한 일은 이미 기복한 사람들 모두에게 복 있기를 마치도록 한다면 그동안에 방해되는 일이 있을까 싶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결하도록 하라. 병주를 추구하는 일과 이 여기를 잡아다가 구문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오천군을 추구하는 일과 반열에 관한 일 및 이 경전 등의 일은 추구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6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우승지 기자 헌에게 전교하였다. 건원릉을 여러 차례 참배하려고 하다가 회사가 아래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하고 싶으니 예조에게 하문하라.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6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라. 가을 안개가 조금 거치게 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추워지기 이전으로 날을 가려 거행하시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현능에도 아울러 참배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관은이 오천군 이균과 전 병조 조아랑 이경전 및 전 형조 조아랑 안창을 추구하는 일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모두 일렀다.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평안병사 이경준의 서장에 노호들의 뜻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변방에서의 대응책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사냥하고 삶을 캐는 호인들이 상가들에 가득한데 경솔하게 그들에게 지역에 들어가 채탐하다가 어쩌다 서로 만나게 된다면 사단을 야기하게 될까 매우 염려스러우니 우선 채탐을 정지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라. 건원릉 참배 때에 현능도 아울러 참배하실 것으로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두 능을 참배하실 것으로 전교하셨는데 거리가 매우 멀고 해가 몹시 짧아 두 능에 모두 참배하실 수 없어 그때의 본조가 대신들과 의논하여 현능에는 대신을 보내어 배리를 하도록 할 것을 입계하여 윤호를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해가 짧아 두 능에 모두 참배하시기는 어려우니 현능에는 전과 같이 대신을 보내어 거행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대신들의 뜻도 그렇게 여기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건원릉과 현릉을 참배할 때 도로가 꺼져서 말이 갈 수 없는 곳이 이외에는 일체 수리하지 말고 교량은 부득이한 곳에만 겨우 지나갈 수 있게 하며 횃불을 세우는 등의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별로 해야 할 일이 없으니 역사할 백성을 뽑아내는 일을 일체 하지 말라. 만일 혹시라도 어긴다면 경과 차사원이 책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경기 감사에게 하사하라. 그리고 대소히 주정할 것도 모두 마련하지 말고 다만 주정할 곳에다가 소주정만 설치할 것을 해줘에 이르라.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호부의 지본에 성질을 받들고 동순하여 삼가 외적방어에 관한 기물을 진달하는 일입니다. 본부의 지본과 관련된 산동 청리사의 안정을 받았는데 본부의 요청으로 호과가 초출하여 본부를 경유 산동 청리사에 보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총독 송광이 앞서의 사안에 대해 제본한 것과 이에 대해 내리신 해부가 알아서 하라는 성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개요 총독 송광의 제본을 보건대
바다에 근접한 지방과 조우선에 가까운 지방을 순찰하여 요해지의 군사 배치와 군량 비축에 관한 상황을 두루 보고 조목별로 형세, 설병, 취량, 액향을 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다른 부가 관장하여 시행할 사항은 해부에서 각자 의논하여 복청하게 될 것이지만 취량과 액향을 의논한 두 가지 일은 본부의 직장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조관을 열거하여 복청하는 동시 삼가 성명께서 제정하시어 칙하하기를 기다렸다가 신들이 그대로 받들어 시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취량에 관한 신들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신들이 보건대 조선이 지난 수년간 외적의 침범을 받게 됨에 따라 군사를 출동시켜 구원할 적에 유독 군량 운반에 관한 한 가지가 지극히 어렵고 고달팠습니다. 현재 책봉사가 바다를 건너갔으니 다른 일은 없게 될 듯 합니다마는 전투와 수비에 관한 기물을 우리로서는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합니다. 독신이 오랫동안 요우좌에 있으면서 두루 승력하였으니 문견한 것이 필시 정확할 것입니다. 이에 순응하여 그가 청한 대로 계이요 동무에게 이자하고 아울러 관량 난중에게도 찰칙하여 해도에 행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외적의 경보가 핍진하다면 금, 목, 해, 개, 동창 등 5창고의 미두 합계 10만 4,440석 9두를 튼튼한 배에 싣고 바닷길에 익숙한 스스를 가리어 평양까지 운반한 다음 조선 각지로 전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 참수참, 봉황성, 탕참, 정료, 우위의 5창고의 미두 합계 61,140석과 마초 67,625다발도 노새로 운반하여 의주까지 가서 조선 각지로 전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요동에 운반해 놓은 현재의 미두 합계 7,051석과 조선국 왕경 및 외방 강로에 현재 저장하고 있는 미두 합계 82,228석을 합치면 도합 쌀 13만 511석과 콩 11만 2,349석이 됩니다. 지난해에 지급한 군량을 조사해 보건대 군사 1인당 매일 쌀 한 대 5홉씩을 지급하되 돈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은 2푼을 주고 소금과 채소값은 3푼씩 주었습니다. 말은 한 마리당 매일 사료로 콩 3대와 마초 1다발 합계한 중량 15건씩을 지급하되 돈으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은 2푼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해관에서 압록강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에는 본색과 현금을 그들의 형편대로 들어주었지만 일단 압록강을 건너고 가서는 모두 본색으로 지급했습니다. 군사 3만 명을 기준하면 매달 드는 쌀이 13,500석으로 대략 9개월 남짓 지급할 수 있고 말은 2만 마리를 기준 매달 드는 사료로 콩 1만 8천석이 됩니다. 추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징수하기도 하고 사들여서 39,651석을 더 마련한다면 앞서 운반해 놓은 사료용 콩과 합쳐 모두 16만 2천석이 되는데 또한 9개월 동안 지급하여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는 이만한 수량을 항상 비축하여 전적으로 외를 방하는 비용으로 예비해 두되 추수 때 묵은 곡식과 핵곡식을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원액이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초는 1개월 소요량이 60만 다발로서 9개월로 계산하면 합계 540만 다발이 됩니다. 되도록 제때에 채취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 조선의 해당 관사에 행위하여 역시 제때에 예비하도록 함으로써 위에 말한 수량이 채워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발한 군사가 많아서 식량이 부족해 계속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본부가 미리 복량 총동 및 산동 순무 아문에 행위하여 위급한 경보가 있는 즉시 각각 전일에 바다를 운행한 수수와 선척을 징발, 회 안에서 남쪽에 운반해 놓은 쌀 10만 석 및 산동에서 등 내에
운반해 놓은 쌀과 콩 10만 석을 모두 평양으로 옮겨 하역함으로써 접제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병부의 이자하고 아울러 게이오 총독에게도 행위하여 조선국왕에게 이자하여 알려주게 해야 하겠습니다. 삼가 재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액향에 관한 의논입니다. 신들이 게이오 총독 송광이 조목별로 의논한 내용을 보니 게이주와 요동 양진에는 오랑캐를 방비하는 액향은 있어도 외를 방비하는 액향은 없습니다. 앞서 호부에서는 에게는 12만 양을 내어 창고에 두고서 외의 일이 결말 날 때까지 대비하게 특별히 의논하여 행하도록 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되어 쓸 것이 많아지게 되면 계속 다시 요청하도록 허락해달라 하였습니다. 생각한데 액향을 저축하여 외를 대비하는 것은 변방의 전략상 지극한 계책으로서 독신이 앞에 말한 은을 유치해 두자고 한 의논은 환란에 미리 대처하는 방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태창이 고갈되어 각 변방이 연례적으로 청구하는 액수도 넉넉히 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요동진의 관량 낭중 한 자염의 의논에 앞서 말한 은의 절반은 외의 대비용으로 두고 절반은 연례적인 경상비로 활동하여 융통성 있게 처리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게이오 동무에게 이자하고 아울러 굴량 낭중에게 차문을 보내되 본부에서 원래 외적 방어용으로 내주게 된 것은 12만 양 중에서 6만 양은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25년 상반기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6만 양은 잠정적으로 창고에 유치시켜다가 동봉의 결말에 대처하도록 하는 한편 병마를 조발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대로 연례적인 용도로 전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병보가 헛소문이 아니어서 실제로 조선에 침범해 온다면 사유를 갖춰 재본하여 내주기를 청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먼저 더욱 그러한 사연을 고사하여 본부에 보고함으로써 본부가 고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제를 바랍니다 하였는데 성제를 받들었다.